2009년 국제마술대전 월드 챔피언십. 대회 역사상 아시아인 최초이자 오리지널리티 어워드 수상자가 탄생했다. 국제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TV쇼 프로그램과 매직 콘서트에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마술을 선보이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마술사 최현우.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재능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계적인 마술사 대열에 우뚝 선 한류 마술사 최현우의 신비한 마술 세계에 대해 들어본다. 내가 죽음과 동시에 내 마술도 죽었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말인데요. 그가 스토리가 있는 마술이라고 극찬한 우리나라 마술사가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세계적인 마술 실력은 물론 유쾌한 입담으로 마술을 대중화시킨 국민 마술사 최현우 씨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동안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마술인가요? 네, 집에 나이 든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 비밀이. 네. 요즘에 또 콘서트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죠? 네, 열심히 주말마다 지금 계속 전국 투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공연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후기를 찾아봤거든요. 훌륭하시네요. 네. 네. 기립박수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네. 참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좀 사랑해 주셔갖고요. 공연 호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네. 주제가 셜록 홈즈라고요. 네네네. 네. 어떤 공연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셜록 홈즈가 그 1800년대, 1900년대 그때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네. 원래 마술사의 원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트릭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을 보자마자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어디에 갔다 왔으면 이런 걸 다 맞출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드라마 멘탈리스트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낸 이 셜록 홈즈가 마술사의 원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관객들이랑 같이 추리를 하던가 그런 형식인가요? 네, 관객분들이 이제 탐정이 돼서 네. 같이 범인에 대한 단서를 같이 찾아내는 내용입니다. 아하. 저도 좀 초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얼마든지. 네. 이 콘서트를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럴 때마다 기획은 직접 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대부분의 스토리는 이제 구축을 하고 같이 많은 팀들이랑 이제 협업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참 매번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진짜 마술을 어디서 생각하느냐 네. 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24시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끔 진짜로 꿈에서도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메모한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계속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을 보다 보니까 네. 또 특이한 점이 마술사분들 보면 이렇게 좀 꼬리가 긴 그런 연미복들 많이 입잖아요. 네네. 좀 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술을 처음 어릴 적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네. 생각을 한 게 다른 마술사와 좀 차별화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그 오프닝에 말씀하신 데이비드 카퍼필드 네. 그 형님이 쓰신 자서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2가지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성공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연미복을 입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는 동물 마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연미복을 입지 않고 좀 청바지를 입고서도 마술을 할 수 있고 좀 더 좀 현실주의적인 네. 그런 마술을 좀 달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의 원칙이 있었네요. 네네. 네. 그럼 한번 콘서트 할 때는 훈련량은 얼마나 되시나요? 거의 한 회 공연을 거의 한 1, 2년 거의 매일 준비를 하니까요. 매일매일이요? 네네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도 사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 방송하다가도 실수 많이 하는데 사람이신데 실수하신 적 있으시죠? 많이 하죠. 그래요?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객이랑 함께 하는 특히 마술들은 네. 어떤 관객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네.
김구라 같은 형님이 거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막 힘든 관객님들도 계세요. 너 한번 속여봐. 네. 내가 한번 해봐. 내가 왼손 볼 때, 너가 오른손 봐.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굉장히 난처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많은 상황별로 이제 마술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마술이 문제가 생기거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마술이 대체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준비해 놓기도 하죠. 그럼 이제 어릴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고등학교 때 먼저 마술을 시작하셨죠? 네네. 어떻게 마술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여자 때문에 시작했죠. 역시. 아니 뭐 마술을 처음 시작한 거는 네. 어떠한 뭐 여성분의 마음을 좀 훔쳐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어릴 적에는 이제 제가 너무 여자들한테 인기도 없고 뭐 노래도 뭐 아예 못하고 지금 이렇게 춤도 못 추고. 동안이신데. 그때 뭐 지금은 근데 조금 장점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좀 더 어린 얼굴인지라 약간 왜 고등학생들 친구들은 왜 대학생 오빠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한참 그렇죠. 그래서 막 초등학생이라며 저보고 가가 막 이러면서 맨날 하도 인기가 없어갖고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창 그때 그 데이비드 카필드 형님이 뭐 자유의 신상을 없애고 뭐 네, 이런 맞아요. 이런 마술들을 막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막 장미꽃이 막 없는데 팍 나타나갖고 여자분한테 주고 반지 팍 나타나고 주고 막 이러면은 여자분이 눈이 커지는 그런 그 방송을 보면서 저걸 배우면 저거다. 예, 반지가 나타나는구나. 반지가 없는데 팍 하고 나타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네네.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셨죠.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마술의 매력은 뭘까요? 마술 처음 시작했을 땐 저는 이제 직업으로 생각하고 한 적은 없는데 네. 마술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가 이제 다 문제예요. 한번 시작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건 그렇군요. 이제 한번 시작해서 친구나 가족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신기하겠죠. 네. 그리고 꼭 물어봅니다. 다른 건 없나? 다른 게 있을 리가 없죠. 하나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렇죠. 초보자가. 그래서 어디 가서 또 딴 걸 하나 배워옵니다. 또 하나 보여줍니다. 또 신기합니다. 또 없나? 그럼 또? 네, 그럼 또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게 양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고 막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빠져들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참 헤어나올 수 없는 맞습니다. 매력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마술은 지금 많이 대중화되고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하지만 네. 그때 마술을 한다고 하면 네. 부모님들이 좀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마술을 엄청 반대하셨죠. 그렇군요. 네, 아버님한테 마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버님이 조용히 골프채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골프채를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타이거인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이제 쫓겨났죠. 집에서. 네, 집에서 쫓겨나고 한 4년 정도를 나와 살았어요. 4년이나요? 네, 4년 정도 나와 살아서 우리나라 제1대 프로 마술사이신 고 이흥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부모님 세대 정도 되라면 다 아시는 약간 알라딘 터번을 쓰신 마술사신데 네. 그분 밑에서 제가 한 4년 정도를 제가 이제 연습을 시작을 했죠. 약간 이렇게 도제식으로 네. 하는 시스템인가요? 네. 그때는 자꾸 이제 제 나이가 자꾸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이라 네, 없던 그렇죠. 시절인지라 마술 하면 요즘에는 뭐 네이버에 이제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예 없던 시절이라 직접 찾아가서 배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를 이제 설거지, 빨래, 청소 마치 소림사처럼 정말. 과정됐어요. 비둘기 모이 맨날 주고 제가 키웠어요. 비둘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이게 비밀이니까 네. 좀 알려주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제 모르는 이에게 알려줬다가 이 친구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네, 믿을 수 있고 사람한테만. 정말로 마술을 그만큼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는 많이 봤던 거죠. 일종의 테스트라고도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고 이흥선 마술사라고 하셨죠. 네. 요새 추모 공연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4월 19일 날 이제 했었죠. 아하. 네, 그래서 이은결 씨랑 같이 이제 모여갖고 다들 우리나라 젊은 마술사들, 우리나라 뭐 대회에서 상 탄 친구들 다 모여갖고 같이 이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모 공연을 다 같이 해왔습니다. 최현우를 세계적인 마술사로 성장시킨 대한민국 1호 마술사 고 이흥선. 대한민국 마술의 뿌리인 그는 1949년 마술계에 입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접 마술 도구를 제작하고 스스로 마술을 습득했다. 그 누구보다 마술을 사랑한 고 이흥선 마술사. 그가 알라딘 터번을 쓴 모습은 우리에게 전설로 남아있다.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청도의 한 극장. 그곳에는 여전히 그의 손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유품들이 전시돼 있다. 네, 지금 뒤에 고 이흥선 마술사 초상화도 있는데요. 네. 어떤 분이셨나요? 네, 저희 스승님이자 마술사 스승님이자 저희 외할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으로 마술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프로마술사 1호이신 분입니다. 이 고 이흥선 마술사가 쓰던 도구들이 지금 놓여 있어요. 네. 하나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대부분이 재활용품으로 만든 도구라서 가격을 많이 들이지 않은 도구들이 많아요.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시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마술 도구예요. 예, 비어있는 상자를 하나 네. 보여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술은 항상 비밀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한 거 혹시 하나 배워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연습이 좀 필요한 마술이긴 하지만 오늘 뭐 하루 종일 좀 연습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하루 해보시겠어요? 종일이요? 네. 그러면은 오늘 무대로 가서 직접 한번 마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마술을 배워보러 무대에 섰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로프를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네. 둘, 셋, 천천히 껴주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제가 진짜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천천히 자세히 잘 배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로프 마술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마술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실 마술은 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빠른 손놀림과 현란하고 능숙한 스킬,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여러 장치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수만 번의 연습은 필수다. 지금 배운 마술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스냅을 잘 주면서 그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짠. 자, 밑에도 거꾸로도 한번 해주세요. 네, 어떻게 실제로 마술을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좀 간단하거든요. 네. 근데 한 30번은 해야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또 지금은 간단하게 마술 동작만 배우셨지만 네. 거기에 입힌 또 이런 몸의 제스처라던가 또 이런 마임이라던가 네. 이런 음악과 맞추는 그런 것들이 다 일체가 돼야 완벽한 마술이 되는 겁니다. 네. 정말 멀고도 험하군요. 참 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마술사로 최현우 씨가 발돋움되게 된 계기가 국제마술대회, 네. 피즘이라고 하죠. 네네. 여기에서 상을 타게 된 이후부터라고도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세계 마술 올림픽이고요.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들이 쭉 있어요. 네. 3년마다 열리는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002년도에 세계 선수권에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계속 상을 타오다가 이제 바로 대회에 나갔어요. 네. 올림픽에도.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오만했던 거죠. 네. 뭐 한 번에 탈 수 있겠지.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했는데 근데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이 4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깝네요, 너무. 그래서 너무 분하기도 하고 도전을 또 했죠. 네. 2006년도에 또 되겠지.
또 떨어졌어요. 그때는 뭔가 작동이 안 됐어요, 아예. 그때는 몇 등을 하셨어요? 그때는 아예 작동이 안 돼서 마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아. 그래서 되게 우울했는데,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약간 긍정적인 편인지라, 네. 뭐 다시 하면 되지 했는데, 이제 뭐 다시 해서 2009년도에 진짜 3번 만에 선수권 대회들은 계속 수상을 했는데, 올림픽에서, 네. 진짜 3번 만에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올림픽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 금방 했더라면 젊은 시절에 더 좀 오만하지 않았을까. 되게 쉽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오히려 좀 뒤늦게 상을 탄 게 나에게는 좀 더 큰 행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참 좋은 밑거름이 됐네요. 네네네. 근데 마술 세계에서도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네. 그러면 그 상 타셨을 때는 어떤 마술을 선보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속에서 마술을 보여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마술을 약간 물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주에 가까운 무중력 상태잖아요. 네. 그럼 무중력 상태에서 마술을 보여주면 얼마나 더 신기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힘들었죠. 그랬군요. 네. 근데 해외 공연을 그렇게도 많이 다니시면 네. 국내 공연도 다니시고 네. 해외 팬들, 국내 팬들 약간 반응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우선은 우리나라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의심이 많으세요. 우선 이제 딱 제가 공연에 등장을 해서 표정들 보면 대부분의 특히 남성분들이 팔짱을 다 끼고 네, 탁탁 끼고 계시고 또 여성분들이 어디 옆에서 한번 두고 보자. 여자친구가 신기해 오빠 신기해 이러면은 이제 남성분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막 손가락질하는 게 보이세요. 야 저거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걸 거야. 이게 눈앞에 쫙 보이거든요. 약간 의심들이 많으시면 반면에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불을 붙이면 네. 이렇게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수나 호응이 한번 불이 붙이면 확 오는 게 있거든요. 외국 부분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이 있어요. 왜 그 에미넴이나 이런 외국 가수들도 우리나라 되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네. 전체 곡을 다 따라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정말 그러잖아요. 열정적이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열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불 지피는 게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쇼다, 이건 어떠한 문화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의심하는 건 다 똑같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즐겨주시는 부분이 있죠. 우리 YTN 사이언스 시청자분들도 정말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의심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하면 저 아나운서님이랑 이게 짠 거 아니야?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절대 짜지 네,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전 국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좋아요. 자, 이제부터 집중하시면서 잘 들어주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자, 2부터 9 중에 숫자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2부터 9 중에 숫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생각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숫자에서 곱하기 9를 하는 겁니다. 네, 곱하기 9를 하셨죠? 네. 자, 그럼 뭐 두 자리 숫자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23이 나왔다. 그럼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네.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더하시면 됩니다. 네. 야, 이거 틀리면 진짜 망신입니다, 이거. 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숫자에서요, 빼기 5를 해주십시오. 네. 되셨나요? 네. 그럼 어떤 한 자리 숫자가 나오겠죠? 네. 자, 그럼 알파벳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게임. 예를 들면요, A는 1, B는 2, C는 3, D는 4, E는 5, 뭐 F는 6 이런 식으로 그 숫자에 맞는 알파벳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파벳. 네. 생각하셨나요? 했습니다. 자, 우리 전 국민이 다 알파벳을 각자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마지막입니다. 나라를 생각하시면 나라. 얘면 B면 브라질, A면 아르헨티나, 뭐 G면 저머니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하는 나라야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 어려운 걸로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되셨나요? 네. 자, 모든 분들이 아마 나라 하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 나라를 천천히 저에게 텔레파시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나라는 덴마크. 아닌데요? 뭔가요? 저 도이칠란드. 네, 틀렸죠. 지금 현존하는 나라여야 된다고 했죠. 아. 네, 지금 현존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G가 저머니고요. 제가 또 몰랐네요. 큰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덴마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전부 다 98%의 인원이 덴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덴마크라고 했다가 바꿨거든요. 아이, 원래 의심이 많구만. 자, 이 마술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부터 9 중에 숫자 뭐 생각하셨죠? 전 9요. 9. 자, 곱하기 9를 하셨죠? 네. 그럼 81이 나왔습니다. 자, 아마, 많은 뭐 생각하셨는데, 뭐 앞에 카메라 감독님은, 네, 3. 자, 그러면 3을 생각했다. 그러면 3 곱하기 9는 27. 네. 그러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더하면 9. 그러네요. 네. 4를 더하면, 4를 생각하시면 4, 9, 36. 3 더하기 6은 다 9가 나오네요. 네, 무조건 9가 나옵니다. 자, 빼기 5를 하면 4가 되죠. 4가 되죠. 자, A는 1, B는 2, C는 3, D는 4, E는 5, F는 6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죠. 네. 현존하는 나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피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8% 인원이 덴마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 중에 1%가 도이칠란드라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요. 네, 특이한 분인 거죠. 나머지 1%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분 만나면 안 됩니다. 도미니크 공화국. 도미니크 공화국 꼭 있습니다. 이런 분 조심해. 도이칠랜드랑 도미니크 공화국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존하는 국가인가요? 아니, 현존한 국가죠. 네, 현존한 국가. 근데 그렇군요. 도미니크 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가끔 제가 이거를 정영돈 씨한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영돈 씨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D로 생각한 나라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그분께서 대만? 대만? 이러셨어요. 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진짜 정영돈 씨 답네요. 네네. 도이칠란드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네. 어떻게 피해가 보려고 했는데, 네, 혹시 안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네. 제2의 최연우를 꿈꾸는 우리 꿈나무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마술사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재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능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재능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제일 먼저 그만둘 것 같아. 마술을요? 네, 제자들 중에서. 라고 했는데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다 그만두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재능이란 무엇일까? 규정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것도 예술적인 부분이라서 재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재능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손도 너무 작아서 마술을 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걸 개척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그 생각이 재능은 내 어릴 적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 거. 먼저 그렇게 내 자신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게 내 재능이 아니었을까. 참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그 허영만 씨가 쓴 그 책 중에 인터뷰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능은 자신의 열정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어디에나 꾸준함이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식상하지만 어려운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최연우에게 마술이란? 마술이란. 네. 정말 많이 드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꿈꾸는 마술은 YTN이다. 오, YTN이다. 네, 그렇게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시겠다는 그런 포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항상 마술은 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Y의 0이고요. 그 다음에 T, try. 항상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시도. 제가 국제 마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물 속에서 하는 좀 새로운 발상. 네. T고, 그다음에 N, new. 네,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제 마술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이걸 방금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최연우 씨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제가 이제 중국에서 방송을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에서도?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전국 투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또 넓잖아요. 네. 열심히 또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책이 또 나옵니다. 아. 네, 이 마술에 관한 심리학. 네, 제가 심리학을 가지고 이제 마술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아까 덴마크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나. 그거를 이제 근거를 가지고 분석한 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또 가지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와, 정말 바쁘게 사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현우 씨의 최종 꿈도 여쭤볼게요. 최종 꿈은요, 뭐, 스타 마술사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정말 제가 50, 60 이렇게 조용필 선배님처럼 네. 정말 오랫동안 제가 마술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현우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마술이 그래도 발전했었지. 정말 그래도 뭔가 좀 바뀌었어. 라는 그런 평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마술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행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술이란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주고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종합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마술 오래도록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물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